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62회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풀이 해볼게요. 네,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조금 내릴게요. 시대 문제 나오는 건데 앞장 페이지가 문제가 제일 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옆에 이렇게 시대 문제가 나오면 신석기나 청동기나 구석기를 좀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안 헷갈리고 실수 안 하실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시대 문화 상품을 지금 공모한다고 하고 있고요. 힌트가 바로 나오죠.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고 비파형 동검, 토기, 고인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청동기죠. 청동기를 찾아주시면 돼요. 반달 돌칼로 별을 수확하였다. 바로 1번에 답이 나와버리네요. 1번이 답입니다. 반달 돌칼 때문에 이게 신석기나 혹시 구석기로 알고 계신다면 이 돌칼이 나왔을 때, 돌로 만든 어떤 농기구가 나왔을 때 용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청동기가 되었다고 해서 청동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재질의 어떤 도구들도 계속 씁니다. 청동기는 워낙에 희소하고 이거를 가지고 일상 용구를 다 만들지는 않아요. 요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1번을 답을 찾아주시고요.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딱 구석기 때 나오는 선지죠. 이건 구.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일단 이건 선사시대가 아니죠. 이거는 역사시대인 철기시대로 넘어가야 나오는 얘기고 호미,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가 제작되는 거 이것도 철기시대고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신석기죠. 그래서 청동기 특징 1번으로 찾아주면 되고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숭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이 나라는 평원, 구릉, 넓은 못이 많았습니다. 연못이 많았다는 것 같아요. 농업과 목축을 생업으로 하고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하고 있고 위치를 보니까 굉장히 윗동네에 있어요. 그리고 특징을 보니까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결정적으로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하는 거는 부여죠. 부여. 부여의 영고, 부영고 그냥 이렇게 붙여서 외우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부여의 특징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사함에 모여서 재상을 선출하는 이런 걸 했던 거는 백제죠. 정사함이라는 큰 바위 모여가지고 요거를 선출했던 거는 백제고 여러 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요게 부여의 특징이네요. 2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마가, 우가, 저가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예라는 국가였죠. 동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팔조가 있었다. 고조선이네요. 고조선.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죠. 이거는 삼한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부여 설명으로 2번 찾아주시면 되고 3번으로 올라갈게요. 3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길 위에서 만나는 가의 역사. 도시를 가로지르는 해반천을 따라 주변을 걸으면서 역사 여행을 떠나보자. 여기 지금 힌트가 코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봉황동 유적이라고 나오고 결정적인 힌트 수로왕릉이 나오고요. 대성동 고분군 나옵니다. 요거 두 개로 우리는 이 국가를 유추를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구지봉이나 파사석탑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종합했을 때 이거 어디네? 라고 아실 수 있겠죠. 수로왕릉, 수로왕, 김수로왕이 나오는 거는 가야죠. 가야 중에서도 반장 역할을 전기가야에서 했었던 금광가야입니다. 자, 다 금광가야 유적지예요. 지금 매우 유명한 금광가야의 유적지고 파사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 김수로왕과 결혼했다는 허황옥이 타고 왔다는 배에 실려 있었던 그 아마 이 허황옥의 고향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돌을 가지고 만든 탑이다.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탑이다.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걸로 쌓은 탑입니다. 그래서 금광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이게 가야의 특징이죠. 가야가 있는 지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가야가 옛날에 옛날에 삼한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을 때 뭐 마한, 진한, 변한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변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기도 했었죠. 변한과 이 가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쇠, 철제
이런 걸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쇠로 만든 갑옷이나 철제 갑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질이 좋은 품질이 좋은 쇠덩이를 그냥 이거 자체로 화폐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또 발견이 되기도 해요. 부장품으로 넣기도 합니다. 가야의 특징으로 이 쇠덩이를 화폐처럼 많이 사용을 하는 덩이쇠에 관련된 거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한 거는 고조선이죠. 이거는 고조선.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 소녀를 데려다 키워서 결혼을 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옥저의 특징이고요. 골품에 따라서 관등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이거 신라죠. 신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거네요. 고구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랑 같이 하는 거죠. 3번에 1번으로 답 찾아주겠습니다. 4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하라.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국 원왕의 뒤를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즉위한 왕이래요. 고국 원왕의 바로 뒤에. 어찌 보면 전투에서 왕이 죽었다는 건 지금 나라가 거의 굉장히 흔들리는 시점에 이 왕이 출현을 함으로 해서 고구려는 다시 한번 체제 정비를 하고 나중에 이 뒷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왕이 했던 일을 보니까 불교를 수용하고요. 태학을 설립했대요. 네, 이 사람은 소수림 왕이네요. 소수림 왕.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소수림 왕이 했었던 또 다른 업적을 찾으면 되겠네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는 소수림 왕이 아니라 좀 후대에 장수왕이 하는 거죠. 장수왕의 남진 정책 중에 하나고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고구려가 아니고 신라 얘기입니다. 신라의 법흥왕 때 하는 거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는 거 이거 백제 얘기고요. 백제 무령왕이 하는 겁니다. 웅진에서 무령왕이 하는 거죠.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 서기 편찬하는 거 이것도 백제의 건데요. 요거는 근초고 왕 때네요. 근초고 왕 때. 자, 율령을 반포해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율령 반포,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이거 세 개가 사실은 세트로 소수림 왕의 업적으로 같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 정비를 완성을 하죠. 고대 국가로서. 이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소수림 왕이 이런 거를 하면서 나라의 시스템을 다 정비를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광개토 대왕이라는 굉장한 전성기 왕이 출현을 해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4번에 5번으로 소수림 왕의 업적 찾아주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밑줄 그은 이 탑으로 오른 것은 이게 또 모르면 되게 모를 수도 있는 문제라서 3점짜리로 나왔던 것 같아요. 어색하다면 처음 보는 거면 아예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탑이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 자료 나오는 것들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좀 눈에 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탑인지 한번 볼게요. 2009년에 이 탑의 해체 수리 중에 사리 장엄구와 금제 사리 봉영기가 발견되었다. 이 사리 봉영기에는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 적덕의 따님으로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라는 명문이 있었다. 이 탑을 세운 주체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백제 귀족의 딸로 밝혀져서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설화가 가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게 사실 이때 이게 나와가지고 이걸로 막 다큐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선화공주와 이 백제 무왕에 해당하는 서동의 연애 스토리가 사실 굉장히 지역의 관광 스토리로 많이 개발도 되어 있는데 막상 여기서 역사 유물에서 발견이 된 거는 선화공주가 왕비가 아니고 다른 백제 귀족의 딸이 왕비라더라 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이 사택적덕이라고 하는 사택적덕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유물에서 사택지적비라고 하는 걸로 한 번 더 저 사택시에 대한 게 나오기는 합니다. 이거 그냥 참고만 해놓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탑이 백제탑이라는 거죠. 백제탑. 백제탑이 아닌 거를 사실은 먼저 지워버리시면 되기는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서동왕자가 나중에 끝부분에 나오는 백제의 무왕인데 그럼 무왕과 선화공주 스토리가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 오늘날의 여기가 지금 익산이죠. 익산으로도 천도를 준비하려고 했다고도 하죠. 그러면 지금 익산 지역에 있는 탑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데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 좀 무너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답은 여기로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오답을 좀 체크를 해보면 1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 경주에 있는 거죠. 분황사 모전석탑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신라시대 거죠. 신라시대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게 가끔 선지에 나오는데 정해사지
탑이 좀 되게 위에가 많죠. 13층이나 해당되는 13층 석탑인데 시기적으로는 이제 통일신라 탑이라고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거 말고는 되게 특이하게 생긴 탑이다. 이거 말고는 정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는 그냥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특별히 지역을 찍어가지고 물어보는 좀 희한한 문제가 아니라면. 근데 이게 어느 지역에 있고 무슨 국가 탑이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4번은 아예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지린성 일대에 있는 발해 영광탑이라는 겁니다. 발해 탑은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5번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할 텐데 이거는 3층 석탑이죠. 3층 석탑으로 나오는 거 일단 신라시대의 탑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없고 3번의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유물이 발견돼가지고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이 발견돼서 공개됐었던 거라 가끔 이런 사료를 가지고 나올 때가 있고 탑을 물어볼 때 사찰 문제처럼 어느 지역의 어느 탑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안에서 뭐가 나왔거나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 특징을 잡아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사리봉연기라든지 뭐라도 물건이 나왔다면은 그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안 헷갈리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3번. 자, 6번 볼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있었던 걸로 맞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가를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가 왕은 당과 신라의 군사들이 이미 백간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계백을 시켜서 5,000명의 결사대를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했는데 이겼는데 블라블라 마침내 패하고 계백이 사망했다. 전멸하죠. 계백에 5,000 결사대가 나오는 이거 이제 백제 멸망이잖아요. 백제가 멸망하는 그 직전의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백제가 멸망하는. 자, 그러면 나를 볼게요. 건모잠이 국가를 부흥하려고 하여 당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 안승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 국가를 부흥한다는 건 다시 일으킨다는 건데 다시 일으킨다는 거는 나라가 이미 망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건모잠과 안승이 나오는 거는 이거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고구려.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한번 골라주면 될 것 같은데 당이 안동 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죠. 그 삼국통이라는 이 문제를 시대 순서를 물어보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돼요.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차례차례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이런 식으로 좀 순서가 오는데 이 백제와 고구려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고 나면 이제 당나라가 원래의 욕심을 드러내서 신라한테 다 줄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백제 땅, 신라 땅, 고구려 땅에다가 자기네들이 뭔가 통치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요. 이런 거. 안동 도후부. 이거 옛날에 고구려 땅 같은 거 뭐 지배한다고 여기에 세웠던 건데 이거는 신라하고 얘기가 된 바가 없어요. 신라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거 우리나라 쪽에 세우지? 이제 신라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당나라도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거죠. 어차피 고구려를 물리적인 힘으로 본인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안 됐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이제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잠깐 필요에 의해서 신라와 손을 잡았던 거고 나중에 백제와 고구려가 없어지고 나니까 신라마저도 누르기 위해서 이런 걸 했었던 건데 요것 때문에 마지막 통일전쟁은 이 신라와 당나라가 나당전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시기에 나오는 게 안동 도호부기 때문에 요 사이에 못 들어가고 이거 뒤쪽 시기에 나와야겠죠? 아니에요.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는 거는 이 진흥왕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잠깐 되찾았을 때 그때의 얘기인데 지금 요거하고 시대는 맞지 않네요. 지금 백제 멸망하는 시기와 고구려 부흥운동하는 시기인데 지금 진흥왕이나 백제 성왕이 나오는 시점은 한참 더 앞선 시기로 들어가 있으니까 가의 이전이죠.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기벌포하고 매소성 이렇게 두 가지의 지명이 나오고 당나라 군대를 격파한다는 건 나당연합군하고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백제하고 고구려를 같이 공격할 때까지는 친구였지만 이거 뒤에는 얘네 둘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의 뒤쪽에 나올 수 있는 얘기. 4번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으니까 백제를 멸망시켰겠죠. 그럼 사이에 못 끼고 이거에 이전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에요. 자, 5번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그러면 요 사이에 이거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5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눌러놓고 보시면은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죠. 연도나 이런 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나라가 먼저 망했고 순서대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것만 머릿속에 나열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6번에 5번으로 답 찾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국가가 뭔지 봐야겠네요. 가국가. 우리 박물관에서는 가의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 당나라 문화를 수용했다. 말갈 계통의 토기가 나온다. 서역이랑도 교류를 했다. 지금 고구려 문화를 이어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말갈이나 당나라가 언급이 되는 이거는 발해죠. 발해를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건 발해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고 고구려를 이어받은, 계승받은, 연결되는 국가다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들을 주로 언급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에요. 주자감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요게 발해에 있었던 그 학교 이름이죠. 2번이 답이네요. 구서당과 10종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는 거는 통일신라고요. 통일신라.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거. 만장일치제 화백회의, 귀족회의. 이거 신라 거죠. 내신 좌평, 위사 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이거는 백제의 관등제도 얘기네요. 정답 2번입니다. 2번. 자, 8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땡땡왕, 왕권을 강화하다. 진골 귀족이었던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한다. 국학을 설치한다. 구주를 정비한다. 일단은 진골 귀족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 이거는 신라 왕인 것 같고 김흠돌의 이름에서 이 김흠돌이 이 왕의 장인어른이거든요.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던 이 통일신라의 신문왕 얘기네요.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대표적으로 귀족을 누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관료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일한 거에 대한 대가만 주는 느낌이라면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군사력이나 노동력으로 전부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족들에게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의 세력을 누르고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누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거가 이 노급을 폐지하는 일이었어요. 대표적인 거니까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줄게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한 거는 뇌물마립간이라고 있어요. 신라가 좀 왕을 부르는 호칭이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의 고유 호칭을 많이 씁니다. 중국 호칭으로 왕이라고 쓴 거는 좀 나중의 일이고 처음에는 거서간이라고 했다가 거서간, 거서간, 차차옥,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호칭의 변천도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고 요거는 뇌물마립간.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키는 거는 지증왕이 하는 거고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거 진흥왕이 하는 거네요.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는 거는 법흥왕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신문왕 거는 1번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자, 9번.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산 법화원 산둥반도에 있었던 신라인 집단 거주지에 세워진 절이다. 이 절을 창건한 이 인물은 당에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가 흥덕왕 때 귀국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나 왕위 쟁탈전에 휘말려서 암살당했다. 네, 지금 여기에 당나라에 건너가서 장군 비슷한 게 됐다가 꾸준히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했는데 신라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했었던 이 사람은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장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구법 순례기인 왕호천축국전을 지었다. 이거 해초가 하는 거죠. 해초.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이거는 육두품 최치원이 하는 거고요. 최치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이게 대표적인 장보고에 대한 언급이네요. 3번. 구산선문 중에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일단 이건 승려 얘기겠죠. 도의선사라는 사람이고요.
한자의 음과 혼을 차용한 이두라는 거를 정리하는 거는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이 하는 겁니다. 설총. 자, 9번에 3번. 10번.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왕이 천덕전에 거둥에서 백관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신라와 굳게 동맹을 맺은 것은 두 나라가 길이 우호를 유지하고 각자의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신라의 왕이 굳이 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을 하고 너희들도 그게 옳다고 하니 내가 좀 내키진 않지만 그러라고 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라의 왕이 뜰에서 예의를 갖추고 이 왕이라는 사람의 신하로 들어갔다. 맨 마지막 줄에 신라국을 없애서 경주라 하고 그 지역을 김부의 시급으로 하사하였다. 네, 이거는 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가 신라국을 통째로 왕건에게 가져다가 바치는 내용. 그래서 삼국통일의 일부가 지금 삼국을 고려가 다시 흡수해서 통일을 하는 그 장면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왕은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고려를 세운 사람. 정책으로 옳은 거, 빈민구제 기관인 흑창을 설치하였다. 바로 1번에 답이 나와버리네요. 1번의 답이고요.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는 성종이라는 고려 왕이 하는 거예요. 성종.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예종이란 사람이 하는 거고, 예종. 나중에 사학이 너무 흥하고 관학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광덕이나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건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이 하는 거고요. 전시과 제도를 마련을 해서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거, 이거는 경종이라는 사람들 일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했던 일로는 1번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11번.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김종서 동북 지역의 경계는 공검진으로 삼았다는 말이 전하여 온 지 오래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고려사에 이르기를, 고려 역사에 이르기를 윤관이 공검진에 비를 세워서 경계를 삼았다. 쭉쭉쭉쭉 봤는데 그 비문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나오고 있죠. 윤관이 이 가라고 하는 거를 쫓아내고 구성을 설치하였는데 근데 여기에 동북이란 지역 이름이 나오고 구성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대충 여기에 나오는 요게 윤관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서 윤관이 고려시대 때 여진을 쫓고 거기다가 동북 구성을 축조한 사례가 있죠. 그거를 언급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라고 하는 거는 여진입니다. 여진. 자, 여진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신라 문무왕 때 청방 입문표를 보내서 인질의 석방을 요구했다. 강수라는 사람이 짓는 건데 이거는 당나라한테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여진이 아니라. 고려 우왕 때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크게 물리쳤다. 이거는 왜구들 얘기고요. 고려 창왕 때 박위를 파견을 해서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이것도 왜구죠. 쓰시마를 토벌하는.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이들을 회유했다.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게 여진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시대에 4번이 일단 답이고요. 조선 광해군 때 기유약조를 체결을 해서 무역을 재개한 거는 이거 일본입니다. 일본이랑 우리가 전쟁으로 좀 줄어들었던 걸 다시 재개를 하는 그런 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진에 대한 걸로 4번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양산 통도사의 국장생 석표입니다. 통도사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석표인데 상서호부의 승인으로 세웠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사, 왕사 제도를 두어서 불교를 장려했었던 이 시대에 국가와 사찰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국사, 왕사, 승려들인데 나라의 어떤 큰 스승 역할을 하는 그리고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스님들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를 크게 장려하고 지원했었던 국가, 그 시대는 고려시대죠. 네, 고려시대에 대한 거, 경제 상황으로 맞는 거, 사만통보, 해동통보 발행을 하죠. 화폐를 발행은 합니다. 나중에 주전도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화폐를 발행을 하죠.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행하는 건 발해고요.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정하는 거는 일종의 사상의 활동인데 이건 조선시대죠. 후반기.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되는 거 신라에 있었죠. 신라.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는 건 조선시대 후반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걸로 1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13번.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국가가 뭔지를 찾아야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국내에 들여와서 보존 처리를 마친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가의 공예품 8점을 공개하는, 이거 사실 읽지 않아도 이거 이미지 보시면 이거 다 상감청자잖아요. 상감청자. 상감청자. 이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상감청자 6점을 비롯해서 블라블라 나오고 있습니다. 상감청자가 나온다면 고려죠. 고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고려의 문화유산이네요. 고려시대의 나전으로 만든 거 지금 나오고 있고 확실히 아닌 거를 지워버리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거 진묘수잖아요. 백제 무령왕릉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백제 거니까 아니고 이거 신라 금관이잖아요. 신라 금관. 아마 박물관에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신라 거랑 백제 겁니다. 니은이랑 리을이 들어가는 거를 다 지워버리면 하나밖에 남지 않죠. 요 디귿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불화입니다. 수월 관음도네요. 요게 정답이네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누가 거란 진영에 가서 단판을 벌여서 군대를 물러가게 하겠는가? 거란 들어왔네요. 거란. 신, 서희가 폐하의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이네요. 거란. 거란인데 거란하고 우리가 여러 번 전쟁을 하죠. 1차 때 서희의 외교 단판이 있었어요. 자, 요 때를 보겠습니다. 이제 임금도 바뀌었네요. 현종이라고. 양규가 적을 무로대와 이수동에서 크게 무찌르고 포로를 되찾았대요. 양규 장군이 나옵니다. 요새 유명하죠. 양규 장군. 이걸로 드라마도 크게 한번 나오고 그래서 다들 아마 아실 건데 요거는 고려의 침입 중에서도 고려래. 거란의 2차 침입으로 했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거란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요. 1차에 서희가 있고 2차에 양규가 있고 3차에 강금찬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1차, 2차, 3차 사이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여기 사이에 그래서 1차에 응대가 있고 2차에 응대가 있는데 이미 두 개가 따닥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 양규 장군이 적을 무찌르기 이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그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묘청 서경 천도 운동인데 이거는 거란 침략 있고 나서도 한참 뒤에 뒷시기에 나오는 일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이자겸의 난이 먼저 일어나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또 일어나요. 이거 두 개 다 상당히 뒷시기에 넘어가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거는 사이에 못 들어오고 다 이쪽에 뒤쪽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국왕을 폐위하였다. 이 강조의 정변이라는 건데 요거를 구실로 거란이 쳐들어오는 게 이 두 번째 2차 침입이에요. 너네 왜 그렇게 하극상하니? 이러면서 우리의 내정에 간섭을 하면서 2차 침입을 합니다. 거란이. 그래서 요게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답은 3번이고요.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는 거는 거란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몽골이 들어왔을 때 얘기고 다인철소 주민들이 충주에서 항전하는 것도 이것도 대몽항쟁이에요. 한 6번째 침입 때 일이죠. 이거는 2차 몽골, 이거는 6차 몽골하고 싸웠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에 들어가는 거 14번에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국대장공주가 일찍이 잣과 인삼을 제국대장공주, 원나라의 강남 지역으로 보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이 잣과 인삼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쥐어 짜냈는데 안 나오는 지역에서도 이걸 걷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했다. 제국대장공주, 원나라 언급이 되는 거는 원간섭기예요. 원간섭기. 우리나라 왕자들이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부마국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요 시점에 원간섭기. 자, 사회 모습으로 맞는 거.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는 거. 이 통일신라 하대 말기의 부분의 일이죠.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천태종을 개창하는 거는 고려시대는 맞지만 원간섭기 이전입니다. 이전이죠.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을 하죠. 몽골 양식의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이 유행을 합니다. 원간섭기였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요.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찰료라는 책을 간행하는 건 조선시대 명종 때 일이고요.
국난국복을 기원하면서 초조대장경이 조판되는 거는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에 여러 번 조판이 되는데 몽골이 들어오는 거를 막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만든 거는 제조대장경.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알고 있는 거. 그런데 여기 초조대장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만든 겁니다. 종류가 달라요. 자, 정답 3번. 16번.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이총이 동북 양계의 여러 성에 경문을 돌려 군사를 불러 모아 말하기를 소문에 따르면 개경의 중방에서 북계의 여러 성은 거칠고 사나운 무리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 토벌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이미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고 하니 어찌 가만히 앉아 스스로 죽을 수가 있겠나 라고 지금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이총이라는 사람이 양계라고 하는 군사지대에 경문을 돌려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반란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을 규합하는 내용입니다. 조이총은 군사지대에 배정이 되기는 했으나 이 사람은 고려의 문신이고요. 그래서 이 문신으로서 견딜 수 없는 어떤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마침 자기한테 병력이 있으니 이걸 내가 초반에 좀 몰아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쿠데타에 반발을 하는 난을 일으킵니다. 이걸 조이총의 난이라고 하는데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을 때 초반에 그때 이제 반발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조이총. 그렇다면 이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무신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노비 만족이 반란을 모의하였다. 이거는 그 무신들하고 관련되는 거는 맞지만 초반의 무신 정변 시기가 아니라 조금 뒷시기에 언급이 되는 최씨 무신 정권 때 등장하는 얘기예요. 이 조이총의 난의 배경 사건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나중의 일입니다. 최충원 집안의 노비였거든요. 정중부, 이의병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났었던 무신정변의 내용입니다. 2번이 답이네요. 신돈이 전민변정 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이거 상당히 후반부에 공민왕 때 있는 일이고요. 망이 망소이의 난, 명학소에서 봉기한다. 이거는 최씨 무신정권 시기에 탐학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일어났었던 난인데 조이총의 난의 배경이 될 수는 없어요. 한참 뒷시기에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국정을 총괄한다. 이것도 조이총의 난 뒤에 다른 그 무신 정변이 일어나서 이 무신들이 정권이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 정중부나 이의방 등의 권력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최충원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가져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요거의 뒷시기에 나오는 일이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는 거 무신정변이 일어났었던 당대 그 첫 번째 정변에 해당하는 2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16번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